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영훈입니다. 저는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강연에서는 많은 서비스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과정에 대한 약간의 디테일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제목은 Network is Everywhere라는 제목이고 네트워크는 어디에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연구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도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저는 디테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디테일들도 약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시나리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보통 뭐 하시나요? 저는 음악 감상과 독서를 합니다. 농담이고요. 보통 쉬는 시간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컨텐츠를 많이 보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유튜브를 본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손에 들 것이고 유튜브 앱을 찾아서 누른 다음에 보게 되겠죠. 이 간단한 동작인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들고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선 이어폰, 요새 많이 쓰는 무선 이어폰들이 있죠.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튜브 앱을 찾아서 클릭을 한 다음에 감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 무선 이어폰이라는 애들은 블루투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은 상황에 따라서 5G, 요새 5G 많이 쓰시죠. 저는 4G를 쓰지만 LTE나 5G 같은 무선망,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것이고 도서관이나 카페나 집 같은 실내 공간에서는 와이파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각각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연구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블루투스라는 거는 물론 연결성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모든 기술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긴 한데 블루투스라는 건 특별히 무선 작은 단말들을 위한 기술이어서 배터리를 아끼는 종류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5G,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성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것이냐, 밴드위스, 대역폭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큰 데이터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카톡을 보낸다고 했을 때 카톡에 대한 데이터는 문장 내지는 단어 몇 개겠죠. 그 작은 데이터도 얼마나 빠르게 옆에 있는 사람 내지는 전 세계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송될 수 있을 것이냐, 지연 시간 이슈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10분 있다 받는다.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느냐, 밴드위스,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작은 데이터일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레이턴시가 얼만큼 작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기술들이 연구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를 감상한다는 아주 단순한 시나리오에서 시작했는데 핸드폰이 아닌 다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노트북이나 요새 많이 쓰는 태블릿 PC,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PC나 TV를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품질이 제공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작으니까 해상도 기준으로 아주 높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익숙한 용어일 수 있는데 720p, 1080p 내지는 4K, 8K 등등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들은 4K까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큰 화면에서는 더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수가 있겠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요새 4K 노트북 많이 나오고요. TV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8K까지 지원하는 TV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디바이스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의 컨텐츠가 서로 다른 해상도를 갖도록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제공자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그쪽 서버 안에서는 아마도 각각의 해상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다가 어디 이동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낮은 해상도를 제공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게 제공해 주도록 하는 기술들이 미리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특성은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있겠죠.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걸 통해서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작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팔로잉과 팔로워들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가 어딘가에 업로드가 되고 순간적으로 수많은 팔로워들한테 제공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악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음악을 들어야 되고 요새 플렉이라고 불리는 무손실 음원들이 있죠. 이제 그것들은 압축된 음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역폭과 레이턴시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영상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조금 더 심각해지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8K를 지원하는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같은 거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제 그때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들이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그 각각의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요구사항들, 요구 기술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숫자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에요. 첫 번째 숫자는 1억 2천이 되겠는데 저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마지막에 있는 숫자 500은 좀 작아 보이지만 작지만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2021년도 유튜브 통계에서 가져온 숫자들인데요. 첫 번째 숫자 1억 2천만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입니다. 1억 2천이죠. 두 번째 숫자는 10억인데요. 10억은 하루에 보여지는 비디오의 숫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만. 세 번째 숫자 65억은 무엇일까? 65억은 요새 유튜브에 유튜브 쇼츠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죠. 짧은 영상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그런 거죠. 하루에 보여지는 유튜브 쇼츠의 뷰 수입니다. 65억이에요. 65억. 저는 그런 숫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500이라는 숫자가 작지만 큰 숫자라고 한 거는 1분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분당 500시간의 컨텐츠가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처음의 시나리오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핸드폰을 열고 유튜브를 열고서는 컨텐츠를 클릭하고서 감상을 하는 거죠. 하나의 컨텐츠가 저에게 오는 거지만 사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서버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이제 그 지점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지점입니다.